네, 10월 13일 0시 56분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다 찍어놨다가 마이크를 켜지 않고 녹음을 해서 녹음이 안 됐어요. 네, 저도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화병이 나가지고 성질나서 앉아있다가 다시 올립니다. 썸네일 보셨죠? 네, 자율주행주 상승 여력 및 매도 시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텔레칩스. 원래 이제 그 마이크 켜지 않고 찍은 영상에는 종목들을 다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어차피 리뷰를 할 거니까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그 영상을 제가 새벽에 찍었다가 업로딩을 예약으로 해놓을게요. 네, 내일 낮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 업로드를 해놓고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도대체 왜 이 종목들을 안 사는 거예요? 라고 이제 썸네일까지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제죠. 네, 어제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굳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상승할 것을 알면 매도 라인도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지만 굳이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꼭 좀 파동의 힘, 파동의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취지의 영상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채널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오른쪽 위에다가 2분 8초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깜깜이 매매에서 탈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든 종목들을 파동 카운팅 해가면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야. 여기가 들어가면 100% 확실해. 이럴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파동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런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2달에 한 번씩이던 석 달에 한 번씩이던 6개월에 한 번씩이던 제가 여기 우리 채널이 이제 4개월째인데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좀 오바스럽게 도대체 이걸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거는 그렇게 보이는 자리에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같이 한번 보자는 취지의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들어간 이유는 그거죠. 여기가 C예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점이 올 2020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C죠. 파동상 제가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꼭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 이 C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C가 끝나면 새로운 상승 파동 1, 2, 3, 4, 5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봤으면 이게 워낙에 시가총액이 적은 거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알았으면 뭐 6월달이든 7월달이든 매수를 했겠죠. 바닥이니까 여기가. 그럼 또 이제 2달 동안 물려가지고 홀딩을 외쳤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2020년 9월달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죠. 그럼 얘가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3번 파동, 엘리어트 파동상 3번 파동의 특징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긴 상승 파동, 3번 파동의 특징. 그러면 5번 파동이 한 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연유로 접근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각도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각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보셨던 패턴들 중에서 이런 패턴이 있죠.
한번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연착륙해서 내려오면 한번 상승한다. 뭐 컨시큐티브 프라이스 패턴이나 뭐 이건 뭐 라이징 3 메소드 캔들스틱 포메이션인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그 포메이션이 이런 형태의 패턴이 물론 흑산병, 적산병, 파란 거 3개가 하락의 한 세트, 빨간 거 3개, 반대로는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형태에서 숨겨진 행간의 의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개념은 내려올 때 각도가 완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장대를 세우면 내려오는 각도가 완만해야 되고, 여기에 정고점을 뭐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큰 상승이 일어나려면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오는 각도가 가팔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패턴에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걸 알고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월봉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가 고점이니까 내려오는 각도보다 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죠. 네, 게다가 그냥 가파를 뿐만 아니라 역대급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지난달에. 자, 이 정도면 얘는 이번 상승 파동에 어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고점을. 네. 더블맨 지금 5,650원인데 7,000원까지 간다고? 그럼 아직도 10%더 남았네. 네, 15% 가까이 남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더블맨 너 지금 모르는 모양인데 나 찐따 이거. 지금 자율주행 대장주는 모트렉스야. 모트렉스가 이미 갈 만큼 갔어. 그런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아직도 뭐 15% 가까이 상승을 남겨놨다고? 이거 도라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차트만 보면 자, 안티들 모이세요.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가면 이거 봐, 네가 그렇게 주접 떨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식의 비판도 감안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정고점을 보러 가겠다. 단 이 고점을 이 신고가를 돌파할지 돌파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번 파동에 여기에 신고가는 여기까지는 보러 간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상승 여력은 여기에 어디죠? 여기에 시가인 7,032원 한 단계 떨어뜨려서 6,800원, 6,900원 그 언저리까지는 이번 파동에 반드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블맨 내일 사도 되네? 내일이요? 자, 일봉상 볼게요. 자, 일봉상 내일 만약에 시가가 이 5,970원을 갭 상승해서 이 위에 형성이 되면 매수하면 안 되지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여기 꼬다리 부분, 네, 오늘의 종가보다 살짝 높은 꼬다리 부분에서 스타트해서 올라가면 매수해도 되죠. 왜냐하면 목표가가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6,800원이니까 우리가 매도해야 될 목표가가 워낙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내일 5,970원을 상승해서 뭐 플러스 7%, 8% 이렇게 갭상승하는 게 아닌 다음에서야 뭐 충분히 웬만하면 네, 재미로 몇 주 사보세요. 뭐 5,000원짜리인데 뭐 어때? 네, 네. 전 충분히 행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예상 상승은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찬가지예요. 모트렉스도 그랬죠. 네. 신고가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근방까지는 가는데 모트렉스는 시원하게 돌파를 한 거죠 오늘.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렇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그 개념은 자, 뚜껑이에요. 자, 기본 뚜껑의 개념은 이런 거죠. 기본적인 뚜껑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는데 그 다음 음봉. 더블맨 지겨워. 들어보세요. 다른 거니까. 이 장대 양봉에 섰는데 그 다음 음봉의 고점이 이 장대 양봉의 고점보다 낮으면 얘는 그 다음 봉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랬죠. 네, 3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음봉을 맞아서 여기서 빌빌대고 있을지라도 얘가 종가니까 네, 이게 시가, 이게 종가 이건 아시죠? 네, 얘가 종가니까 굉장히 큰 하락을 맞아서 여기에서 정말 엉엉 울고 있을지라도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낮으면 그 다음 봉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2번과 4번처럼 2번은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아요. 이런 모양을 소위 말해서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4번도 여기에 고점이 여기에 고점보다 높으니까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열의 9이다. 거의 뭐 예외 없죠. 그래서 이 캔들만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양은 1번, 그 다음 3번, 2번, 4번. 이게 기본적인 뚜껑의 개념이죠. 네, 그걸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얘의 뚜껑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십자 기다란 꼬다리 있는 음봉. 얘의 뚜껑은 5,970원인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3주 동안 이 뚜껑을 한 번도 넘지 않고 이 밑에서 얌전하게 꽉꽉 눌려져 있어요. 우리 스프링을 밟을 때 스프링이 삐져나오지 않게 발로 전체를 완전히 딱 감싸 안고 누르면 발을 딱 띄면 스프링이 멀리 확 튀겠죠? 네, 그런데 스프링이 발바닥으로 막 이렇게 새어나오고 삐죽삐죽 튀어나오면 걔는 일단 잘못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이렇게 발을 치워도 높게 뜨지 않겠죠. 그것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5,900원, 5,970원 밑에서 무려 3주 동안 얘네들을 꽉꽉 눌러놨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모트렉스는 잘 가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가다가 말아 이렇길래 제가 답글에다가 오늘 가면 안 된다. 오늘 얘가 만약에 어제죠, 날짜로 어제 어설프게 5,970원을 돌파한 다음에 주저앉으면 얘는 이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울한 거죠. 일단은 찝찝한 거죠. 갖고 있기가. 그런데 오늘 다행히 5,900 어제 다행히 5,970원을 돌파하지 않고 얌전히 3주 동안 눌러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도 모트렉스가 세게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텔레칩스의 날일 거예요. 텔레칩스는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뚜껑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각도에 대한 개념, 거래량에 대한 개념 3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모트렉스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모트렉스도 역시나 거래량이 터졌죠. 지난달에 자, 한 번 상승하고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조정, 한 번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여기 있는 정고점들을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한 거죠. 자, 주봉을 보면 모트렉스는 더 잘 보여요. 뭐가? 각도가. 모트렉스도 역시나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각도가 상승하고 있는 각도보다 이게 더 완만하잖아요. 이게 더 가파르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야지만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상승이에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면 한 번에 와당탕탕 전고점을 뚫으러 간다고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의 목표를 7,000원 근방으로 잡았었죠.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였나요? 역사적 신고가가 7,600원이었기 때문에 7,000원 근방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오늘 7,00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6,900원에 다 팔고 7,000원에 다 팔았다 그러길래 제가 역시나 그런 댓글에다가도 아니 신고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데 그걸 뭐하러 또 다 팔았냐, 이제 이런 글을 남긴 그 메커니즘은 아시죠? 네, 이렇게 신고가가 멀면 멀수록 돌파하면 더 잘 가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신고가가 가까우면 가까운 신고가를 돌파한 거는 좀 무너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뭐 3년 넘게 신고가가 먼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얘는 거의 잘 무너지진 않죠. 네, 그래서 신고가가 돌파할 때도 우리가 라닉스를 1,800원에 쪼고 있다가 돌파할 때 매수한 거 아니에요? 1,8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그래서 라닉스도 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라닉스는 뭐 일단 알아서 매도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도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어제까지 이 종목을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딱 봤는데 1,800원을 돌파하는 걸 봤어. 그럼 매수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파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블맨 너 이제 와서, 아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땐 매수 타점. 네, 그렇게 매수한 종목이 매드팩토,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또 포스코 케미칼, 두산솔루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했던 종목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매도 타점을 왜 7,000원에 잡았냐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처럼 얘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 7,600원을 7,000원 근방까지를 뚫으러 갈지 안 뚫으러 갈지는 장담을 못 하는데 이 근방까지는 반드시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 근방 앞에서 무너지는 뭐예요? 쌍봉. 쌍봉 조심하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쌍봉 맞고 내려올까봐 찝찝해서 6,800원에 걸어놓고 팔려고 6,900원에 걸어놓고 팔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여기서 와장창창 올라가면 좀 버텨도 돼요. 뭐 내가 100만 원어치 샀으면 60만 원어치 익절하고 뭐 3분의 1 남겨놓고 간다던가 어느 정도 남겨놓고 하는데 얘가 내일 상한가를 맞아도 일단 역사적 신고가는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뭐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모트렉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팔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7,000원 근방까지는 가는데 7,000원 근방에서 VI가 걸리면서 돌파를 하면 걔는 어설픈 돌파가 아니라 신고가 돌파예요. 3년 동안 묵혀왔던 거를 오늘 한 번에 모든 매물대를 다 끌어안아가지고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시면 다음번에는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매도하고 일정 부분은 갖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 매매에 그게 되는 거니까. 시끄럽고 매도가나 말해요. 네,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제는 매도가를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적정한 선에서 개인 능력껏 역량껏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저는 일단 쫄보니까 6,800원, 6,900원을 얘의 상승 여력으로 보고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가도 그런데 얘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는 못해요. 뭐 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텔레칩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빤히 보여서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지랄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옛날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오이솔루션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죠. 시젠 때 또 쇼한 거, 네, 그때 외에는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가나. 뭐 지금 이거 뭐 급하게 막 매수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이미 매수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칩스의 월봉을 보면 얘는 좀 달라요. 메커니즘이. 요거 텔레칩스가 마지막이니까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 밤에 이 쇼하는 거는 저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아니잖아. 네. 자, 텔레칩스. 자, 얘는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이 그냥 어영부영 많은 거래량이 아니라 15년, 16년간 모든 거래량을 압살할 만큼의 압도적인 거래량이고 각도가 일자예요. 아이, 더블맨 어디서 약을 팔어? 야, 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너 그냥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지. 네가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팔라야 된다며. 네, 맞아요. 그런데 야, 솔직히 말해서 이 각도나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 내려오는 각도도 이렇게 가파른데 너 요 미세한 각도 때문에 이게 높다고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아,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내려오는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보다 가파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앞으로는 그냥 가만히 계시겠지만 속으로 야, 이건 거의 뭐 우격다짐으로 어거지로 맞추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텔레칩스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고. 텔레칩스는 제가 항상 아까도 여태까지 계속 말한 게 올라가는 각도가 가팔라야 돼요. 자, 얘는 어떤 각도랑 비교하냐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파를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파를까요? 여러분? 이게 더 가파른 것 같은데 이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자,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아이고. 자,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거 좀 까만 게 선이에요. 다 지울까요? 그냥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간 좀 있으니까. 자, 요런 모양이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건지
요런 모양이 점점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건지를 파악하려면 뭐를 하면 돼요? 네. 미분 방정식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네, 접선의 기울기만 대보면 돼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대보자고요. 자, 여기의 기울기, 또 여기의 기울기 잘 안 보이세요? 빨간색 두껍게. 네. 여기의 기울기, 여기의 기울기, 여기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의 기울기, 여기의 기울기, 여기의 기울기. 어떤 기울기가 점점 급하게 올라가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를 재보면 돼요. 네, 각도를 재보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각도를 재보자고요. 자, 각도를 재려면 이제 이렇게 180도로 밑에다가 그은 다음에,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왜 이래? 각도를 재보면 돼요. 자, 요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점점 각도가 어떻게 돼요? 급하게 되죠? 얘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점점 더 낮아지죠,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하는 게 더 급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태극 문양 반대 모양의 상승이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되는 상승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다. 태극 문양 반대 문양.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그 뭐 물상이나 물리나 물리책 보면 나오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얘는 텔레칩스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네. 내려올 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텔레칩스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이번 파동 때 얘가 눌렸다가 다시 갈지라도 여기를 돌파하러 지금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텔레칩스는 자, 판때기까지 됐어요. 밑에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네, 뭐 4개월, 5개월, 3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바닥까지 다져놓고 이런 바닥 모양은 어디 나와요? 옵티팜에도 나오고 하나 머트리얼즈에도 나오고 기아차에도 나와요. 네, 이런 바닥 모양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이런 모양. 기아차만 한번 볼게요. 기아차의 월봉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바닥 와장창창창. 네, 또 옵티팜. 옵티팜에 얘는 일봉으로 해서 보이죠? 네, 일봉에서 옵티팜은 일봉에서 네,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는 거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또 하나 머트리얼즈. 하나 머트리얼즈는 주봉에서 네, 주봉에서 요 모양. 바닥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져놓는 모양. 잘 상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텔레칩스는 월봉상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급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네, 거의 10여 년, 14년, 15년 거래량을 압살할 만큼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를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1차로 18,000원, 2차로 19,000원, 2만원 밑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찍는 영상이라서 좀 난잡하죠, 말이. 네, 너무 힘이 빠져서 그래요. 네, 시컨 종목들을 다 이렇게 한번 했는데 마이크를 켜지 않고 녹음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텔레칩스 이 세 종목은 각각의 메커니즘은 조금씩 다르지만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는 각도, 또 세 번째가 뭐였죠? 아까 세 번째가 뭐였지? 적어놓은 게 신고가. 네, 신고가. 고가를 돌파하는. 뭐 모트렉스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텔레칩스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네, 이런 식의 상승 모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태극 문양 반대되는 모양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디지털 옵틱
네.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의 모양이 보이세요? 네. 요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가총액 600억짜리예요. 네. 241선 밑에 있는 거니까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커니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은 얘는 일단 이렇게 상승을 으라차차 거래량이 터지면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옵틱도 더블맨 네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시라고요. 또 KCS도 어때요? 네. 요렇게 올라갔다가 네, 지금 급하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 얘는 어디를 뚫겠어요? 네. 이 근방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 근방까지는. 6,000원 근방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 잘 모르지만 근데 거래량이 이때가 더 많이 터져 가지고 좀 그게 있지만 아무튼 모양 자체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 이거는 뭐 텔레칩스. 그리고 이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디지털 옵틱. 다시 한번 볼까요? 디지털 옵틱. 네.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렇게. 네. 왜냐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쪽이 더 각도가 가파른 모양이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는 1시간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찍었는데 지금 두 번째 찍으려니까 제가 너무 허탈해서 네,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영상을 여러분들 대충 보지 마시고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에 대한 영상을 지금 바로 이어서 찍을 거예요. 단 이제 이어서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 영상이 많으면 헷갈리시니까 내일 오후에 보실 수 있도록 예약으로 업로딩을 예약해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이군요. 오늘 저녁이네. 그러네. 네.